건축주의 땅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어요. 건축주는 이걸 모르고 땅을 사셨고 최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미치야 미친다 광성엔 아키오노TV 박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52평형 철골 구조의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연도 1월 달에 처음 만나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건축주의 땅이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어요. 건축주는 이걸 모르고 땅을 사셨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러한 비슷한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내용을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건축주는 땅을 구입할 때 해당 땅에 대한 지식과 토지 매입을 할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당 땅을 평균 시세에 맞춰서 구입을 하신 사항이에요. 내용을 확인을 해 보다 보니까 우리 땅의 한 5분의 1 정도가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죠. 그 땅만 떼놓고 조금 싸게 살 수 있었다면 크게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없었을 텐데 온 돈을 주고 다 땅을 샀기 때문에 굉장히 상심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최초 계획대로 진행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한 후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최초에 우리 건축주분과 만났을 때 회의한 내용입니다. 465번지와 464번지를 함께 구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465번지에는요 주택을 짓고 있는 가정이고요. 이때 우리 건축주분께서 말씀을 하셨죠. 건축을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면 이것도 같이 드렸을 텐데, 이것도 같이 공사를 맡겼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공사는 진행 중이셨고요. 이 부분에 상가를 지어야 되는 사항이었어요. 근데 보시면 가운데 현황상 도로가 나와 있어요. 공부상 도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건축주의 땅은 이렇게 초록 색깔 땅인데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도로가. 건축주 땅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현재는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지만 중간에는 공부상 도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이 옆에 콘크리트로 쳐져 있는 이 부분까지가 우리의 땅이긴 하지만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보면은 1층 징크 판넬 마감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각 층별로 25평 그렇게 총 50평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층은 사무실과 화장실로 쓰실 예정이고요. 2층은 스크린 골프를 넣어서 여가 생활을 즐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약 5평 정도에 되는 테라스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화장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건물의 건축주는요 애견용품을 팔고 아동용품을 파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1층 사무실에는 유튜브로 촬영할 수 있고 또는 네이버 TV로 라이브 판매를 할 수 있는 촬영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촬영이 가능한 컨셉으로 공간을 연출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에는 상품의 포인트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앵글 뒤로는 싱크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앵글이라는 게 뭐냐면요 카메라 앵글이에요. 카메라 앵글 밖으로는 싱크대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분전함은 각 층별로 별도로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자, 2층의 스크린 골프는요 약 12에서 15평 정도가 소요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4.5m에서 길이로는 7m에서 9m 정도. 스크린 골프는 항상 길이가 중요한 이유가 공이 스크린을 맞고 튀어나옵니다. 최소 7m에서 9m
5m 정도의 공간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으로 보면요, 현재 주택이 있고요, 25평짜리 건물을 이런 식으로 지을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도면을 그려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간단하게 지으면 안 되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고, 2층에 테라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빼야 되냐, 뭐 저런 식으로 빼야 되냐, 이렇게 막 의견을 계속 주고받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을 면담서를 작성을 했어요. 1층 사무실, 화장실 25평, 2층은 스크린 골프와 화장실 테라스가 25평, 총 50평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 진급 판넬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인테리어는 1층은 카페 분위기, 2층은 공실로 놔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당장 사무실은 만들어 놓고 할 것은 없다. 그리고 스크린 골프는 골프존에서 시공할 예정이다. 각 층별로 화장실은 인테리어가 되어야 되고 2층에 5평 정도는 테라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최초에 계약을 하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을 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도면을 치는데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습니다. 디자이닝 요소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 굉장히 간단한 건물이라서 빨리 도면을 그려서 허가를 접수하려고 사전 협의를 들어갔는데, 이 중에 5분의 1이 현황 도로로 사용되어져 있고, 이 도로는 따로 떼내서 도로로 기부 체납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없었는데 아마 건축주도 같이 어이가 없었겠죠. 오래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지를 도로로 떼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욱한 거예요. 도로를 떼내면 우리 땅이 좁아지죠. 좁아진 그 땅만큼 건폐율의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간청에 들어가서 협의를 몇 번 했어요. 사실 이 도로를 사용하는 가구가 2가구 정도 되는데, 한 가구는 직접적인 도로가 따로 있고 한 가구는 이 땅을 내 땅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동의서도 받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촌에 기농하셔서 수억하는 집을 한 채 짓고 상가까지 지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냐. 민원인으로서 이의를 제기를 하고 건축주하고 협의한 내용은 이 촌에 들어와서 뭐 이런저런 말썽 일으키기도 싫고, 내가 이렇게 땅을 양보하면서 주변에 큰 이득이 되고 이 지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일부를 양보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일부 양보를 하고요, 이외의 땅은 또 우리 부지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우리가 협의 본 내용은 그 땅을 도로로 용도 변경은 하지 않겠다라는 부분 정도만 협의를 본 상태입니다. 여기 지금 도로가 나오죠. 지금 이게 우리 지금 현황 도로고 건축주 땅입니다. 근데 지금 옆집에 있는 담장도 우리 집을 침범을 했어요. 우리 땅을. 촌이다 보니까 옛날에 집을 지을 때 뭐 그냥 이리저리 옆집 뒷집이 만나서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담장을 쌓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실제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 땅을 사면서 공부 정리가 조금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주가 땅을 사는 바람에 현안 측량을 해보니까 이렇게 담장이 이렇게 물려 있는 거예요. 건축주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하고 사야 되는 겁니다. 옆집 당장이 이렇게 만약에 침범이 돼 있다면 땅의 시세가 60만 원인데 이 땅은 뭐 우리 땅이긴 하지만 내가 쓸 수 있는 땅도 아니니까 이건 60만 원 말고 반타작에 30만 원에 팔아라, 이렇게 협의가 돼야 됐던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평면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배치도고요, 우리 땅에 대한 우수계획,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 오수계획이에요. 오수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내 재료표 마감 한번 볼게요. 1층은요, 바탕은 기계 미장을 하고요, 마감은 폴리싱으로 마감을 한다. 벽체는 소코보드에 수성 페인트. 2층의 경우에는요, 스크린 골프가 들어오기로 해서 우리가 인테리어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작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층 평면도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는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반려견이랑 아동복 팔 수 있는 소매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매점 쓰는 사람들이 2층 올라가는 입구와 연결이 된다면 동선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고, 입구도 여러 개가 되면서 2개가 되면서 조금 힘들 수가 있죠, 관리가. 그래서 2층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를 따로 빼달라라는 요청, 그리고 저희 생각도 동일하기 때문에 따로 입구를 빼놓았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타코로에서 매시 마감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자, 2층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와서 화장실이 있고 서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가 있고 베란다가 있어요. 최초에는 이 도면이었는데 도면이 변경되었어요. 최초에는요, 여기 스크린 치다가도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화장실을 밖에 쪽으로 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우리끼리 쓰는 건데 안에 들어가서 쓰면 되지 왜 해서 안쪽으로 밀고 없었던 내용이 생겼어요. 다용도실이 생겼고 다용도실 안에 건조기와 세탁기가 또 생겨버렸어.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일반 철골 조고요. H빔으로 건물을 짓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봉지붕인데 박봉지붕은 너무 공장처럼 보기가 흉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각을 잡아서 파라펫을 올려서 직각을 잡아줬습니다. 저희는 이런 건물을 잘 안 짓지만 이번에 짓는 이유는 건축주분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디자인해서 짓는 거고, 지금 이런 식의 건물은 잘 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디자인을 잡았어요.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잡고 가라리를 만들어서 건물의 이미지를 세우고 유리난간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박봉지붕인데 파라페트를 세웠죠. 그리고 여기는 이미지 월을 세웠습니다. 디자인 월을 세웠고요. 제가 최초에 이미지를 만들 때 사각 박스로 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보자, 이거 좀 바꿔보자 해서 이미지를 정립한 내용인데,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일반적인 삼각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을 보여야 되겠다 해서 1차로 저희가 시안을 잡은 게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메스를 잡아가면서 약간 음영화 시키고요. 이쪽 안쪽은 페인트 색깔을 조금 짙은 걸로 했어요. 그래야 이게 도드라지겠죠. 바깥에 이마, 맞박이. 그리고 갤러리 창을 만들어서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건축주분께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셔서 사실 요 안에서 흡연하기는 힘들고 바로 옆에 붙은 테라스를 꼭꼭 만들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뺐는데 이거를 또 철제 난간을 하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살아서 유리 난간을 통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박봉지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게 1차 이미지고요. 2차 이미지 한번 볼까요? 겉에 돌아오는 색을 조금 짙은 색으로 바꾼 거예요. 안쪽을 화이트색으로 가고 바깥의 색상을 조금 짙은 색깔로 간 내용입니다. 저희 건축주분하고 협의가 완료됐고요. 이렇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를 위한 계약을 할 때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이 토지를 판매하는 사람이 토지의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측량이 되어 있는 땅이면 제일 좋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땅의 형태를 보는 것. 세 번째는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청에 연락하셔서 이 땅을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러저러한 용도로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에 대해서 여쭤봐야 됩니다. 거기에 비슷한 맥락으로요, 네 번째, 토지 이용 계획원을 확인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건물을 지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겠는지 없겠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5번째를 위해서 앞에 4번째를 설명했는데요. 돈을 입금을 할 때 그 소유주한테 입금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땅을 판매하는 대행사가 있다면 대행사가 받은 업무들이 어떤 부분인지 확인을 하고, 대행사에서 돈까지 소유주 이름으로 넣지 말고 저희 이름으로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경우도 대려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태반이 사기죠. 그리고 위임장을 봤을 때 그렇게 적혀 있다 하더라도 소유주랑 직접 통화를 하셔서 돈을 입금하겠다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명했던 프로젝트의 건축주분께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어느 다른 누군가는 피해를 받지 말고 나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방송 송출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토지를 구입할 때 끝까지 협의를 보셔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는 손해 없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